네, 이번 주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표해 주시는 이 사적연금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연금은 붙는 것보다 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복잡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부터 무려 5차례에 걸쳐서 진짜 연금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제대로 사적연금을 파헤쳐 볼까 합니다. 진짜 연금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선민영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화투자증권 선민영 세무사입니다. WM 본부에서 네. 고객분들 자산 관리해드리고 세금 상담하는 업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저도 이제 사적연금에 대해서 컨텐츠를 여러 개 올렸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조금 더 전문가를 한번 모시고 좀 더 검증된 얘기를 들려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제가 특별히 모시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차분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선 연금 수령 한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사적연금은 한 해에 이렇게 다 몰아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연금 수령 한도라는 걸 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겁니까? 네, 소득세법에 연금 수령 한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의 취지에 맞게 나누어서 수령을 하라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져 있는데요. 연금 잔액을 11 빼기 연금 수령 연차로 나누고 20%의 여유 한도를 더 두는 그래서 1.2를 곱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연금 수령 연차가 1년 차일 때는 10으로 나누면서 여기에 1.2를 곱해준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연금 잔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먼저 연금을 개시하는 연도에는 연금 개시를 기준으로 해서 잔액이 새롭게 계산이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매년 연도가 새롭게 진행이 될 때에는 매년 초에 있는 잔액을 기준으로 연금 평가액을 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평가액 잔액을 계산을 해서 나누기 11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 이렇게 해주고 곱하기 1.2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올해 좀 아껴놨다가 안 타면 내년은 그대로 2월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네. 연도가 지날수록 아래에 있는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연금 수령 연차는 진행이 됩니다만 그 올해 연금을 안 받았다고 해서 내년으로 이 금액 전체가 2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는 연금 수령 한도라 저 이상을 못 한다는 얘기지 저거보다 얼마든지 아래로 타는 건 괜찮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한도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미달해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아, 예. 자, 저희가 이 공식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저도 한번 이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야말로 꼬리에 꼬리를 문 질문들이 정말 무수히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할 수 없는 부분들을 오늘 세무사님이 직접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 이게 만 55세가 되면 무조건 탈 수 있느냐? 그렇습니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 55세는 기본적인 요건이 되겠고요. 네.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연금 계좌에 퇴직금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만 55세만 넘으면 연금을 개시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 퇴직금이 들어오면 5년이 안 돼도 탈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퇴직금 부분만 그런가요? 아니면 전체가 그런가요? 전체 연금 계좌를 연금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우리가 연금 수령 연차는 이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때를 1년 차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했다 그러면 좀 계산법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 3월을 기준으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2013년 3월 전에 연금 계좌에 가입을 하신 분들께서는 연금 수령 연차가 6년 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연금을 5년 동안만 나눠 타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첫 해를 6년 차로 봐주는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질문 참 재밌었습니다. 저기서 이 별표 연금 수령 연차를 빼준다고 했는데 이게 67세가 되면 55세부터 이제 한 살씩이 올라가잖아요. 67세가 되면 분모가 마이너스가 되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분모가 이제 0이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 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좌 안에 있는 잔액만큼 모두 다 연금 형태로 인출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만 이제 모든 세금을 절세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준으로 세액공제 받으신 원금 그리고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1,2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은 세금이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67세 되면 한마디로 전액을 다 찾으실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1,200만 원 한도에다 포함이 돼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1,200만 원 넘게 인출하시면 세금이 더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55세부터 만약 연금을 타기 시작하는데요. 이걸 갖다가 뭐 매년 타지 않고 나는 뭐 경년으로 타겠다, 뭐 짝수에만 타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 금융사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래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영원으로 연금액을 조정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특정 기간만큼 연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연금을 중단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다 가능한 거군요. 네. 하지만 구체적인 건 각 금융사마다 좀 연락을 하셔서 정확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영상에 남긴 댓글 중에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 58세 연금을 수령하면 아까 그 별표를 4로 봐주겠다. 55세부터 탈 수 있었기 때문에 4로 봐주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아니다. 55세부터 조금이라도 인출을 시작해야 58세에 저 별표가 4가 되지 그냥 있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댓글이 있는데 그 말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중단을 한다거나 연금액을 영원으로 변경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55세의 일부를 찾지 않고 그냥 바로 58세부터 연금을 찾으시더라도 연금 수령 연차는 4로 보게 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요. 네. 55세에 이미 가입 기간이 5년 경과하였거나 그렇죠. 퇴직금이 입금이 되면서 연금 수령 요건은 이미 충족을 하고 계셨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충족 조건 55세가 찾건 안 찾건 무조건 1년 차가 되고 그 후부터 별표가 하나씩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질문이요. 우리가 55세부터 연금을 타기 시작하면 일단 연금을 타되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넣어서 세액공제를 또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는데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을 하면 그 계좌에는 추가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입금을 원하신다라고 할 경우에는 다른 연금 계좌를 새롭게 개설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연금 수령 요건은 계좌마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만든 계좌에서는 다시 가입 기간 5년이 지나야 하거나 퇴직금이 들어와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계좌별로 판단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연금은 우리가 뭐 자유스럽게 뭐 10년간 타고 싶은 사람도 있고 20년간 타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건 다 가능한데 예. 이게 종신으로도 다 수령이 가능한 겁니까? 금융사마다 어떤 연금 형태로 인출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장기간으로 연금 수령하는 것은 다 가능합니다만 종신형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하실 때는 보험사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장기간으로 기간을 설정해서 사실상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년간 나눠 받으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퇴직금을 이제 IRP에 넣어서 연금으로 탈 때요. 정말 주의할 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퇴직금을 장기간으로 연금을 받으시게 되면은 추가적인 혜택이 더 있다는 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이 11년 차부터 10%의 혜택을 더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의 30% 절세 효과를 연금으로 받으실 때 누리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11년 차부터는 10%가 늘어나서 40%의 절세 효과가 그렇죠. 있게 됩니다. 네. 네, 다만 조심하셔야 될 점은 실제로 매년 한 번씩이라도 조금이라도 연금을 받으셔야 이 10년 차, 11년 차 이 연차가 카운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사적연금을 저희가 설명드릴 때는 굳이 안 찾아도 이 연금 수령한다는 자동적으로 올라간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매년 찾아야 이게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연금 수령 연차에서 그 별표 표시된 거는 실제로 퇴직금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이게 연차가 올라간다라고 그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연금을 받으셔야만 이 연차가 올라간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0년이 초과되면 이제 60% 퇴직소득세의 60%로 적용이 된다 이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이 연금 이야기는 우리 선민영 세무사님이 2편에서 들려드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